안녕하세요. 강한분석입니다. 오늘 내일 있을 NBA는 일단은 8경기를 가져왔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분석을 쭉 들으시다 보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날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내일 초안, 내일 확정분 영상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경기들이 좀 여럿 있긴 해가지고 뭐 내일 제 분석 영상을 보고 베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내일 확정분 영상을 그래도 확인, 뭐 결과라도 바쁘시면은 확인해달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들어가 볼게요. 이 연기가 아니라 요거부터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분석 요거 잠깐 하다가 다시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일단은 모블리는 여전히 클리블랜드 나오시지만 잘해달라니 돌아왔고요. 지금 여기에 콜린 야스톤, 섹스턴이 없는데 스턴이 뭐 아웃이 뭐 빠져있는데 아웃입니다. 얘. 이 시즌 아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아웃에 시즌 아웃이라 애초에 뺀 건가?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어쨌든 시즌 아웃이고 야스톤은 아웃이고 뭐 괜찮은 자원이 오스만 정도가 GTD에 떠 있고 뭐 얘는 뭐 사실 필요 없어요. 스티븐스 있는 상황이고 듀란트가 복귀했어요. 이번 경기 복귀하고 대신 브루스 브라운이 아웃이 됐는데 일단은 그래도 브루클린 승을 봐요. 잘해달라니 돌아왔다곤 하나 모블리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하고 그래도 마카넨이 들어온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. 클리블랜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브루클린이 브루스 브라운도 빠졌고 아직까지 조에르스가 아웃에 떠 있고 학살하는 분위기가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또 점수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브루클린 벤치를 봤잖아요. 알드리지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8.5인데 핸들을 건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. 저는 뭐 승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내일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고요. 일단은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제가 말씀드렸죠. 저렇게 부상자 많고 하면은 당분간 그냥 무조건 연패라고 계속 연패를 타고 있고 뭐 브루클린이 충분히 가져가 줄 만한 경기라고는 생각합니다. 두 번째 경기 워싱턴 대 샬럿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워싱턴에서 그동안 계속 빠져 있었던 베르탕스가 GTD에 떠 있는 모습이고 샬럿 같은 경우 PJ 워싱턴이 또 GTD에 떠 있고 거의 뭐 라인업적으로는 괜찮은 양 팀의 모습인데 저는 이거는 워싱턴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워싱턴 3.5인데 일단은 승을 보고요. 3.5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 느낌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3.5 적은 핸디캡일지라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. 어쨌든 간에 샬럿 같은 경우 로지어의 3점 야투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. 뭐 지난 경기 사실 마일스 브리치스가 거의 원맨쇼를 했었죠. 뭐 론조볼 같은 경우도 뭐 고든 헤이워드도 잘했다가 못했다가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아쉬운 활약이라고 생각해요. 거기에 론조볼도 기복이 있는 모습이고 뭐 KCP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샬럿의 득점원들을 좀 제어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제 벤치에 역시나 워싱턴 경기 분석할 때 헤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헤럴 뭐 아니면 선발의 게포드 지금 샬럿 같은 경우는 이 골밑이 약해요. 플럼리로는 제가 아무리 이 네 선수를 그래도 저는 좋아하거든요. 샬럿의 이 센터진 빼고 다른 선수 다 좋아하고 좋게 평가를 하는데 플럼리 가지고는 샬럿이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뭐 엄청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쉬워요. 못 막는다. 워싱턴 승, 워싱턴 3.5 마인까지 볼게요. 진짜 무슨 또 디니디가 지난 저저번 경기에서처럼 무득점 마이애미전이었나? 졌을 때 원정에서 졌었나 그때 당시에 이제 무득점을 다시 한번 하거나 마이애미전은 아니었나? 아무튼간에 이제 무득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거나 뭐 쿠즈마가 야투를 10%대 찍거나 이런 상황이 안 나타난다면 그래도 저는 워싱턴이 좀 무난하게 가져갈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애틀란타 대 OKC. 잠시만요. 이거 왜 GTD가 이렇게 돼 있지? 뭐 떠 있는 거야, 만 거야? 아무튼 간에 뭐 분석을 들어갈게요. 이거는 어차피 뭐 저는 핸디는 딱히 볼 생각이 없어. 그냥 애틀란타 승만 봅니다. 애틀란타 승만 보고요. 일단은 뭐
뭐 내일 핸디에 대한 또 접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핸디 같은 경우 두 자리 당분간 프렘 말고는 안 건든다. 이렇게 말씀드렸죠. 배팅에 있어서는 설마 분석에 있어서 볼지라도 뭐 마인 11.5 마인 이런 거 볼지라도 저는 배팅 안 합니다. 당분간은. 어쨌든 뭐 보그다노비치가 GTD에 떠있는 부분은 상당히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11.5라는 높은 핸디를 받은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고,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해 볼게요.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. 그런 상황에서 애틀이 최근에 제가 애틀란타 계속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갔던 것 같아요. 최근에 마인 애틀 마인 전부 다 갔던 것 같은데, 오늘 경기는 이 일반 승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기준점이 너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. 애틀란타가 계속 그동안 달려왔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컨퍼런스 파이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팀이고,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달려오면서 그냥 뭐 10점 차 이상으로 학살하는 경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OKC전 제가 볼 때 애틀란타가 어느 정도 한 타임 쉬어갈 만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1.5 마이는 패스하도록 할게요. 미네소타 대 뉴올리언스인데, 뉴올리언스가 홈이죠. 뉴올리언스, 미네소타.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GTD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미네 같은 경우 벤치가 그동안의 약점이었잖아요. 근데 이 벤치 자원, 괜찮은 벤치 자원 2명이 이제 GTD에 떠 있는 모습이고, 뉴올리언스는 디몬테 그레이엄이 계속해서 GTD에 좀 올라 있는 모습이에요.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걸 미네 쪽으로 안 볼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. 미네소타 승과 미네소타 2.5 마인까지 보는데, 미네가 벤치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깜빵에서 나와서 이번 시즌에 초반에 상당히 부진하다가 비즐리가 조금 그래도 폼을 득점에서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고, 분명히 디안젤로 러서가 앤서니 에드워즈, 카렌서니 타운스는 분명히 강해요. 제가 미네소타 때 경기마다 말씀드리는데 주전 라인업은 괜찮아요. 항상 벤치가 문제였는데 벤치 선수들이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에 따라 미네소타의 성적이 최근에 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, 이거 분명 또 디존테 그레이엄에 빠지게 되면은 뉴올리언스가 힘겹게 갈 수밖에 없다. 미네소타가 초반에 잠깐 좋았다가 계속 연패의 흐름이었잖아요. 패배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흐름을 제가 볼 땐 잡은 걸로 보이고, 뉴올리언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. 결국에는 이거는 발란슈나스가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. 타운스한테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, 디존테 그레이엄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니켈 알렉산더 워커나 잉그램, 아니면 뭐 조시아트가 조금 더 해준다면은 뭐 그런 부분을 믿어야 되는데, 알렉산더 워커는 사실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에요. 뭐 해줄 수는 있는 선수이 맞는데 얘를 뭐 믿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케이스고, 어렵다고 보고, 뭐 잉그램 혼자서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미네소타 인사이드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다.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미네소타가 무난히 좀 잘 본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인디애나 대 시카고인데, 이 경기를 제 생각에는 한 10명한테 물어보면은 8명 이상 시카고 쪽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다르게 봅니다. 인디애나 역배승을 보고요. 인디애나 4.5 프렌이죠. 프렌. 그리고 209.5 오버까지 보는데, 일단은 시카고 백투백이에요. 지난 경기 뉴욕과의 백투백, 마지막까지 승부를 마지막 파자까지 진짜 버저 불 때까지 뛰었어요. 얘네는 이어지면서 상당히 체력 소모가 심하다. 특히나 이제 뉴욕 같은 팀이요,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이 팀하고 붙었을 때는 유독 이기더라도 체력적으로 이제 피지컬적인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고, 뭐 어느 팀하고 붙었을 때는 뭐 스코어가 좀 박빙이더라도 좀 체력적인 부담은 좀 덜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상대적인. 뉴욕은 항상 힘들어요, 상대 팀들이. 왜냐면 너무 피지컬적으로 이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, 시카고의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이제 경기도 박빙이었고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인디애나 쪽을 제가 왜 보냐면요, 인디애나 앞선 2경기 연속 주전들이 30분도 안 뛰었어요. 샬럿전에서는 이제 쉽게 가비지가 나왔고, 벤치들을 엄청나게 출전시키면서 벤치 선수들의 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도 했고요. 인디애나 주전들은 쉬었고요. 뭐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3쿼터인가 가비지가 났었잖아요. 주전들이 한 20분대를 뛰었고,
그러면서 또 벤치들이 많이 뛰었고 벤치들이 또 폼을 끌어올렸어요.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인디애나는 감독이 상당히 최근 두 경기에서 좋은 선택, 결국 샬럿전에 좋은 선택을 했다. 벤치 선수들을 그냥 많이 투입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주전들의 그냥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전에 또 그런 경기가 나왔고 흐름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흐름이에요.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상대가 시카고라서 그렇지 인디애나가 분명히 주전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카고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고 이 선수들이 어쨌든 기복이 있지만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. 특히나 이제 듀아르테를 최근에 벤치로 내리면서 저스틴 할러데이를 올리면서 또 인디애나가 상승세를 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겹쳤을 때 인디애나 벤치도 최근에 뭐 마틴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어요.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요거는 시카고 정배 1.3대 정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지금 와서 봤을 때는요. 뭐 프랜슨까지 이렇게 보고 오바까지도 봅니다. 저는 시카고가 정말 고전할 경기가 아닌가 싶고 그나마 코비 화이트가 지난 경기에 최근 경기에서 그래도 복귀하고 뭐 좋은 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진하다가 지난 경기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였죠.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연속적으로 그래도 부상 복귀하지 얼마 안 된 선수고 연속적으로 조금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저는 고전할 거라고 봅니다. 시카고가.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. 그 다음에 피닉스. 여기도 백투백이죠. 피닉스 대 샌안토니오. 죄송합니다. 샌안토니오 대 피닉스. 일단은 피닉스 일반 승을 보는데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 좀 의도적으로 주전들을 많이 안 띄워보낸 것 같았어요. 충분히 샌안토니오가 할만해 보였거든요. 뭐 벤치 자원들도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근데 야쿠 펄들도 좀 많은 출전 시간을 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근데 어쨌든 피닉스가 지난 경기 이제 학살을 하면서 덴버를 뭐 주전들의 체력을 세이브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일반승은 충분히 해줄 거로 보나 이거 5.5엔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뭐 쉽게 피닉스 승 5.5 마인까지 볼 만한 경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초안에서의 제 분석이고요. 뭐 내일의 확정본에서 뭐 다른 결과가 분석이 뭐 나오거나 하면은 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피닉스가 그래도 잡아줄 경기로 봅니다. 백투백에서의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최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. 일곱 번째 경기 유타 대 멤피스와의 경기인데 이거는 딜런 브룩스 빠지면 유타가 마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아 보여요. 딜런 브룩스 유타 9.5 얘가 빠질 경우에는 유타가 마이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뭐 유타 승은 공짜라고 보는데 일단 출전 여부를 알 수가 없다. 딜런 브룩스의 출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를 막상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마이는 패스하는 게 맞거든요. 9.5라는 상당히 높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선수의 출전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결국에는 내일 좀 보고 접근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. 핸디캡에 대해서는 뭐 일반승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충분히 유타가 해줄 걸로 봅니다. 어쨌든 벤치에 루디게가 또 들어오면서 조단 클락슨이 부진했을 때 또 루디게라는 좋은 자원이 해줄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난 경기는 한 20 몇 득점 박았죠. 지난 경기는 부진했지만 뭐 또 조인글스의 슛감이 그래도 조금 나아진 부분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여요. 그전에는 너무 많이 좀 튕겼다면은 지난 경기에서는 야투율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.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유타 쪽 사이드를 봅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 제가 이제 저녁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GTD 선수들에 대해서 뭐 출전 여부가 어떻다 저떻다 좀 확률적으로 오늘 지금 초안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댓글로 좀 남겨드리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8번째 세크라멘토 대 필라델피아. 세크라멘토는 이제 감독 경질 이슈가 있죠. 감독이 잘렸어요. 감독이 이제 나갔고 지금 감독 대행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 새 감독을 선임을 할지 아니면 이 대행이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제가 볼 때 세크 정배받을 경기는 아니에요. 분명히 엔비디가 빠진 필라는 뭐 단파 빠진 호빵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어쨌든 데니 그린이 지금 오늘 경기 GTD에 떠 있으면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고
사크라멘토가 새 임시 대행 감독이 뭐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당장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던가,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를 주더라도 저는 세크라멘토가 쉽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진 않아요. 기존대로 하면은 역시나 세크라멘토가 안 좋잖아요. 초반에 기대와는 달리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. 6승 11패.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할 만한 싸움이라고 보고요. 변화를 준다는 부분은 저는 NBA에 있어서는 그래도 변화를 준다 하면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조정 기간이라든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. 당장 희망은 볼지언정 당장의 결과를 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서 저는 이거 필라 역배승 봅니다. 필라 역배승을 보고요. 필라 2.5%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준비해온 초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정본에서는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, 제가 항상 그래도 조금씩 확정본에서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뭘 들고 온다던가, 오늘 같은 경우도 시카고 언더 골스 오바를 들고 왔잖아요.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저도 확정본과의 초안과의 차이를 분명히 두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. 왜냐면은 달라야 되니까, 시간이 저한테 더 주어진 거니까. 지금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한 거지, 확정본까지는 이거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더 베팅할 구석이 없는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초안만 보시고 베팅하시지 마시라는 점 꼭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